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설계소장 최승혜입니다. 자, 뒤에 보이시는 이 시계탑, 우리는 그 시간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시간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입고 어디에 살 것인가, 이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에너지 혁명, 우주여행, 혁명 연장, 더 이상 SF 영화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저희는 대한민국의 저명한 과학자들을 모시고 총 12부작에 걸쳐 이 미래를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덕특구 출범 50주년 기념 TJB 특별기획 사이언스 토크쇼 미래설계소. 그럼 지금부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미래설계소의 핵심 인물이죠. 수석설계사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 한국과학계의 대모, 이젠 더 이상 과학계가 아닌 방송계에서 탐내는 인재, 한선화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우! 안녕하세요. 수석설계사 한선화입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을 하듯 미래를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이야, 방송이 다 되셨어. 자, 이분 또한 만만치 않은 분입니다. 과학계의 여러 정책들을 그냥 쥐락펴락 하시는 분. 그야말로 과학계의 살아있는 검색 엔진. 우리 박기범 박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박기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과학자는 아니고 네. 과학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하실 수 있을까 도와드리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2번에 걸쳐서 과학자분들을 도와서 이렇게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미래설계소의 주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건 뭐 당장 내년에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관심을 갖고 계신 그런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래 교통수단, 자율주행 자동차냐, 도시망공교통, UAM이냐?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권위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기범 박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국내 자율주행차 분야를 선도하고 계신 과학자이십니다. UAM이라는 용어가 뭔지 못 들어본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자율주행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죠. 이 기술을 연구하고 계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최정남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별명을 최첨단이라는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요. 저는 모빌리티 로봇 연구본부를 맡고 있습니다. 최정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성함이 진짜 첨단이시네요. 네네. 최첨단. 네. 하고 계신 일도 최첨단. 예, 계속 첨단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첨단. 네. 이번에는 우리 한선화 박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다들 명절 때 부모님 뵈러 고향 가시잖아요. 네. 그때 설레는 마음으로 차를 몰고 나섰는데 고향집까지 10시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끔찍해요. 그때 누구나 다 생각을 하죠. 우리 차가 붕 떠올라서 휙 날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 하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심 항공교통 UAM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화에서만 보던 일인 것 같았는데 예, 예. 이제 우리 옆으로 성큼 다가왔단 말이죠. 이걸 성큼 다가오게 만드신 분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황창전 박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UAM 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황창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차가 돈을 벌어다 줄 수도 있는 거죠. 아르바이트를 뛰는 거네, 제 차가? 고용창출 면에선 암울한 어떤 얘기인 것 같고, 세탁기 생겼다고 세탁소가 줄었습니까? 도로가 없는데도 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떡하실 건지. 이 비용에서 공격을 하시면 손해실 텐데. 우선 자율주행 자동차가 조금 절약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UAM은 기술의 혁명입니다. 이야. 이게 기술 맥을 끊으시네. 너무 극적인 말씀이라. 자, 정말 쟁쟁한 과학자 두 분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은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부터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율주행차. 박희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율주행차를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알기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정말 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최정단 박사님의 자율주행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예, 자율주행 기술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하지 않고 차가 스스로 차선도 변경하고 속도도 줄여주고 주차도 하고 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도 가고 하는 그런 운전자 뇌, 눈, 귀, 손발이 되어주는 컴퓨터 시스템이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이 자율주행 차는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레벨을 많이 얘기를 할 텐데요. 일정 그 차로 유지 또는 속도 조절을 해주는 레벨 2가 있고요. 고속도로 시속 한 80 이하에서 그 굉장히 손이 자유로운 레벨 3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4는 제한된 공간에서 그냥 잠도 자도 되고요. 아무런 운전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단계이고, 레벨 5는 그야말로 완전 자율주행. 운전자가 없어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자율주행 차를 가지고 미래 교통은 어떻게 변화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과거부터 인류들은 이런 생존을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차, 수레, 자동차까지 발전이 되었는데요. 실제 자동차가 현재는 너무 2명당 한 대를 보유할 정도로 굉장히 필수 수단일 뿐더러 굉장히 많은 자동차가 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교통사고까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연간 몇 명일까요? 1번. 네, 객관식입니다. 예, 예. 객관식이에요? 네, 전 세계적으로 연간 교통사고로 발생되는 사망자 수 1번 10만 명, 2번 50만 명, 3번 100만 명, 4번 120만 명. 넌센스 아니죠? 4번. 네, 120만 명. 정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냥 0으로 끝나는데 왜 하필 120? 예, 120만 명. 힌트를 드렸으니까 다음 문제는 꼭 맞추도록 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교통사고 원인 중에 거의 90% 이상이 운전자의 과속, 실수, 부주의, 졸음, 음주, 운전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차는 가속하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가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 잠시 속도를 줄였다가 또 가속 확 하게 되고, 예, 그런 운전자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과속을 절대 자율주행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통사고율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회식이 좀 있을 텐데요. 그런 회식 중간에 아이를 픽업하러 간다고, 예, 그래서 가족과 서로 전화를 해서 네가 가라, 내가 가라. 개인적인 경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이제 자율차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음주 단속을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아이를 픽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보 운전도 운전이 미숙하고요. 경력 운전자들도 위험한 운전 습관이 있지요. 약간 엑셀과 브레이크를 착각하거나 혼돈해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과실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통사고를 자율주행차는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심에 주차를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그 복잡한 도심에 주차를 굳이 할 필요 없이 나는 사무실에서 다 일을 보고 다시 호출을 해서 내 차가 오면 그때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자율주행차를 산다고 하면 자동차를 소비하는 트렌드에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구매를 하면 구매 비용 들지요. 보험료, 정비요금, 그리고 고정 비용 등 많은 유지비가 지출이 되는데요. 이용을 하는 거에 목적을 두는 그런 이른바 공유 경제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동안 보통 하루 6시간 이상 내 차는 주차장에서 그냥 있게 되는데 이 주차장에 있는 차가 다른 이용자를 위해서 돈을 벌어다 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창조 경제인가? 아르바이트를 뛰는 거네, 제 차가? 맞습니다. 예. 한 가구의 차량도 공유를 할 수 있고 또는 다른 사람과 내 차량을 공유해서 도로에는 훨씬 더 나 혼자 타고 주차장에 혼자 서 있는 차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까지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자율주행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운전 노동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요? 지금 잠깐 상상했는데 너무 행복해요. 운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좀 영상도 좀 보고. 맞습니다. 제가 나오는 역시 TV도 좀 보고. 역시 젊은 분들은 대부분 조사를 했더니 운전 안 하면 뭐 할래? 그랬더니 소셜 미디어 그런 시스템들을 사용을 한다고 했고요. 공간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될 것 같습니다. 이런 준비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목표가 있는데요. 27년까지 이 제한된 공간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1도 없는 그런 완전 자율주행 4단계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제 그 자율주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영향력 말고 자율주행에 관련해서는 내가 일론 머스크보다는 많이 안다. 그럼요. 오. 일론 머스크도 많이 알죠. 그렇지만 네.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저희 연구원분들과 엄청나게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연구자는 한 우물만 팠습니다. 네. 그렇죠. 그분은 뭐 다른 것도 하고 그 주식도 봐야 되고 해야 되지만 한 우물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일론 머스크 억울하면 나오세요. 예. 나와서 해명하세요. 나와서.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잠시지만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그 박기범 박사님께서는 지금 흐뭇하게 보시고. 네. 저는 같이 자율주행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럼요. 예. 혹시나 좀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까지 자율주행차로 대통령 평창까지 받으신 분의 1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자율주행차 강의였는데요.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UAM에서 하늘을 나는 상상, 뭐 당연히 좋은 상상인데 이제 그것은 언제까지나 현실보다는 아직은 상상에 좀 가깝다. 그러나 자율주행차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사실 연휴를 맞이해서 이제 운전을 좀 했는데 한 6시간을 했어요. 그 중에서 한 3분의 1은 뭐 레벨 한 3 정도에 될 것 같은데 그 자율주행으로 갔거든요. 정말 편했습니다. 이 자동차라는 게 이제 우리 국민 거의 2명당 1대 정도의 아마 자동차가 있을 텐데 그 자동차들이 이제 자율로 가는 거. 그래서 이미 절반 정도는 우리 곁에 다가왔고 이제 그 남은 절반도 얼마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싶습니다.
자, 일단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일단 마음이 굉장히, 아시죠? 몸이 거의 이쪽으로 가서 제가 한동안은 두 분의 박사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을 한번 흔들어 주실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와 어떻게 보면은 양날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UAM. 자, 이거. 자, UAM. 자, 이거 어색하시죠? 예.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줄 거예요. 예. 저희를 믿으세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우리 도심항공교통 UAM에 관련된 이런 설명 황청정 박사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날개가 없어서 인류의 오랜 꿈 중에 하나가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이런 그 꿈을 갖고 있습니다.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 지상으로부터의 해방 뭐 이런 꿈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인간에게는 날개는 없지만 날개를 개발하는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인류의 오랜 꿈을 우리가 볼 때 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리스 신화의 이카로스라든지 우리 뭐 무협지에 보면은 경공술 또 뭐 알라딘의 양탄자 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꽉 막힌 우리의 명절길 또 출퇴근길 뭐 이럴 때는 뭔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좀 하늘을 날아서 우리 날 수 없나 뭐 이런 어떤 그 욕망을 항상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게 기술 발전을 통해서 그 아주 우리 그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UAM, Urban Air Mobility, 우리말로는 도심항공교통 또는 도심항공 모빌리티라고 불리는 UAM이 되겠습니다. 이게 크게 장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2차원 표면에서 자율주행 하더라도 꽉 막혀 있으면 가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하늘길은 우리가 직선으로 우리가 갈 수도 있을 뿐더러 거의 직선으로 그 다음에 또 속도가 빠릅니다. 대략 뭐 200에서 300km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 절약 효과로 보면은 보통 60에서 80% 수준의 시간 절약 효과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에서 잠실을 꽉 막힌 트래픽 잼이 있을 때 이동할 때는 73분 정도가 걸리는 걸로 나오는데 네네. 이 UAM을 이용하게 되면 12분 만에 우리가 도착하게 됩니다. 몇 분의 1이에요? 우리 뭐 잠잘 틈이나 운전의 고통을 느낄 틈도 없이 벌써 나는 도착해 있습니다. 잠을 잘 필요도 없네요. 그래서 예. 도착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볼 수 있고 지상에 도로를 깔아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가 있는데 이 도로 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직 이착륙으로 하늘길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노드 베이스의 수직 이착륙장만 있으면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그다음 하늘길은 이론상 무한대의 그 길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헬리포드가 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해갖고 그 자동차의 그 비용을 대당 가격을 혁신적으로 낮춰서 그 중산층이 살만한 수준으로 떨궈뜨린 기술이 들어가서 가격을 낮추면서 와해적인 변화가 13년 만에 생겼는데 여러분 그 다음 변화는 뭐겠습니까? 그 다음 변화는 출마하세요 혹시? 하늘로 예. 하늘로 우리가 날아서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걸로 저희는 꿈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항우연에 고흥항공센터가 있습니다. 고흥항공센터에 7개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UAM 서비스와 관련된 통합 실증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잘 끝나게 되면은 24년에 준도심 이제 시범 서비스를 하고 25년에는 도심으로 들어가는 그 전체 로드맵을 갖고 그런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서 감이 오셨을 거예요. UAM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첨단 박사님 연구하시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훌륭한 기술의 진보라고 한다면은 UAM은 기술의 혁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기범 박사님 연휴 동안 6시간 편안히 운전하셨지만 그거 제가 30분 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야! 예, UAM은 정말 우리 미래 설계소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할 우리의 핵심 미래 기술이 아닌가. 감히 이연사 이렇게 주장합니다. 죄송한데 이쪽 분들은 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시고 자꾸 이렇게 표를 의식한 발언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것도 빨리 가는 것도 다 뭐죠? 안전이 기반이 돼야지 이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전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직? 인명사고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그냥 접촉사고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위험하지 않나요 너무? 항공공학을 하는 입장에서 네. 뭐 UAM의 가장 중요한 이건 일반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항공기도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이나 뭐 제주도 가실 때 비행기 안 타시나요? 비행기 타시죠? 타죠. 가야죠. 외국 걸어갈 수는 없죠. 비행기 타고 어떻게 불안하신가요? 가끔 불안해요. 저는 가끔 이게 마지막 여행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예.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객기 수준의 안전성은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하냐면은 고장이 일어나는 확률을 10의 -9승으로 갖고 갑니다. 역시 이과 맞으시네. 10의 -9승이라고. 네. 10의 -9승의 뜻은 뭐냐면은 10의 9승 비행 시간 동안 한 번 이하의 어떤 치명적인 에러가 생기게, 이게 도심항공에 쓰이는 거는 똑같은 여객기와 똑같은 10의 -9승의 안전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사망자가 생기는 것보다 이런 여객기 수준의 안전도를 갖고 있는 데서 사고가 생기는 게 250분의 1. 250분의 1. 맞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수용성 부분에서는 우리가 논의할 부분은 남아있지만 충분한 안전성을 갖고 개발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부들부들 떨지만 말지 마시고 우리 최 박사님 말씀하시죠. 이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UAM 혁신 기술 맞고요. 맞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될 겁니다. 언젠가. 저희 자율주행 차도 5년 전에도 5년 후에 상용화 될 거라 그랬고 지금도 한 3, 4년 남았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250분의 1의 사고, 안전은 하면 할수록 더 안전도를 높여야 되고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100배 더 안전의 요소들이 개발되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면 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모르시나 본데 이걸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놓치는 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책일 게 많습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영화, 지금 아직은 UAM은 영화, 유튜브, 컨셉 동영상에서 많이 만나시죠. 자율주행차는 일단 완벽하진 않지만 물건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물건 나온 걸 가지고 도로에서 유무인의 운전자와 같이 비교를 해가면서 어떤 거를 더 이 자율주행차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조금씩 보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이렇게 UAM 맨 땅에 헤딩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자율주행차입니다. 야, 맨 땅에 헤딩 나왔습니다. 예, 맨 땅에 헤딩. 한 박사님께서 공격을 하신 게 아니라 저희를 도와주신 것 같아요. 자동차 운송에 당연히 사고가 있고 사망자 많고 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도입해가지고 그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미래 교통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가, 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인가. 사실 항공의 안전이 자동차에 비해서 크게 지급하지 못하지 않은 것은 비행 대수가 굉장히 적어서 그래요.
하루에 날아다니는 비행기와 움직이는 자동차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근데 이것이 주인공이 되려면 전 국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하늘 전체에 이제 막 그런 것들이 날아다니는 그건 안전도가 치명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아까 10의 마이너스 9승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럼 서울 시민이 1000만 명인데 그럼 10의 7승이죠. 그럼 그걸 곱해버리면 벌써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두 계산이 바로바로 되세요? 아 그럼요. 이게 주인공이라는 개념은 전혀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UAM의 꿈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한 말씀만. 잠시만요. 제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반대편에 우리 한사람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의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뭐 10의 마이너스 9승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아니알드 마넷 박사가 조사를 하셨어요. 조사를 했을 때 뭐 단순하게 사고가 몇 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탑승객 몇 명당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몇 명당 사고가 일어났는가를 조사를 하셨는데요. 2008년에서 2017년까지 항공사고로 사고가 나신 분은 790만 명당 한 명입니다. 790만 명당 한 명이에요. 뭐 몇 명이 탔는지 상관없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14,000명당 한 명입니다. 노멀라이즈가 된 결과로 볼 때도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실은 항공이 두려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왜냐하면 발이 땅에 안 닿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사고의 확률은 훨씬 더 낮다. 그럼 UAM과 항공은 다르지 않느냐? 뭐 UAM 시작한 지도 안 됐는데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기본이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보도 훨씬 그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UAM 출발은 기본적으로 안전한 항공 기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보다 훨씬 빨리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말 나온 김에 저도 공격 하나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격 아니었습니까? 쭉 공격하셨는데. 아니었고 하늘에는 자전거도 없고요. 네. 보행자도 없습니다. UAM끼리 통신하면서 안전하게 가면 돼요. 그런데 이 지상에는 정말 그 센서로도 막을 수 없는 툭툭 튀어나오는 자전거, 보행자, 심지어 길고양이, 강아지까지 막 끼어들거든요. 아무리 360도 레이더, 라이더 센서로 하더라도 정말 이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되는 것, 만약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뒤에 오는 비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측면에서 보자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되나요? 그럼 시작하세요. 예. 지금까지의 통계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이제 UAM이라는 건 사실 지금까지 전혀 구현되지 않은 새로운 어떤 체계거든요. 도심을 이렇게 채운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전의 항공기와 자동차 운송의 어떤 사고율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도심 전체를 말씀. 말씀 듣고. 저희는 좋습니다. 이런 치열한 분위기 좋은데. 말씀하시고요. 도심 전체를 이제 그 어떤 나르는 기계들이 채우는 상황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다. 뭐 길에서 예를 들어 뭐 자전거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하늘에는 뭐 비행할 새 같은 것들도 있고요. 새. 그다음에 뭐 날씨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제 어디서 어디로 갈 때 단거리로 굉장히 빨리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일반적인 항공 운송에서는 맞는 말씀이지만 도심은 전혀 다른 항공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빌딩들이 있잖아요. 그 빌딩 사이 바로 그 옆을 항공기가 날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마 그거는 분명히 규제가 가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길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 안전의 문제는 지금 이미 우리가 이런 예상은 해볼 수가 있지만 전혀 대응이 충분히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미지의 세계다. 이에 비해서 이제 자동차 운전의 안전과 경험은 100년 이상의 어떤 경험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오고 있는 분야다. 거기에서 자율주행을 통해서 안전도를 더 높이겠다. 이것이 우리의 컨셉입니다. 죄송한데 영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같이 영입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황 박사님께서 그 분을 못 참고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아니 뭐 분 낼 것도 없고요. 너무 자명한 사실이어가지고. 저희 한 수석 설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무슨 뭐
갑자기 튀어나온 어떤 그 개념이 아니고 1903년 라이트 브로더스 이후로 우리가 공기보다 무거운 항공기를 운영한 역사가 120년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그 형제분들 만난 라이트 형제. 맞습니다. 짧게 지나가서 제가 어떤 분인지 몰라. 라이트 브라더스라고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라이트 형제. 예. 그래서 120년간의 역사와 경험을 갖고 설정된 항공기의 안전성 기준, 그 경험과 역사를 그대로 우리가 그 도심에서 운항하는 거에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UAM을 운영하는 고도가 뭐 빌딩 사이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300에서 600m의 고도를 갖고 그 고도 안에서 우리가 회랑을 설정해서 다니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바뀌어진 환경에 따라 환경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항공기의 안전성 헤리티지는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똑같이 자율주행과 똑같은 개념으로 이게 휴먼 에러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항공기에서도 자율비행을 하는 기술이 당연히 있습니다. 똑같죠. 네, 휴먼 에러를 없애기 위한 자율비행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자율비행에 대한 기술이 충분히 성숙도를 갖게 되면은 그 조종사석에도 그 승객을 태워서 승객을 한 명 더 태워갖고 그런 자율비행, 휴먼 에러를 줄이는 자율비행의 기술이 적용된 그런 또 UAM이 적용이 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처럼 UAM도 역시나 자율주행으로. 예.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이 아니고 우린 비행이라고. 죄송합니다. 큰 차이네요. 죄송합니다. 자율비행이네요. 이번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자율주행 차에서도 이제 에어백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 사고를 어떻게 시스템을 이중화시켜서 안정화를 할 것인지 점차 높아지는 안전도 때문에 그것을 미리 사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죠. 자율주행차는 빨리 가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가는 것을 항상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도 80km 이하, 80km 시속 이하로만 먼저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밤에는 어떻게 인지할지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조금씩 한 발 한 발 상용화를 위해서 이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3단계 수준까지는 굉장히 안전한 시스템으로 나오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운전자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미하일 슈머 같은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뭐 나이가 많으신 분, 뭐 초보 운전자까지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평균적인 운전자에 비해서 자율주행차가 운전을 더 잘할 거냐 못할 거냐 이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라고 좀 봐요. 사고를 100% 완전히 안 일어나게 하는 그런 기술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불가피한 사고는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더 잘할 거냐, 기기가 더 잘할 거냐. 그냥 평균적인 운전자를 생각하면 자율주행차가 훨씬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UAM이 이제 그리는 어떤 굉장히 아주 꿈 같은 미래, 이제 그것이 상당히 현실화되려면은 결국 거기에도 무인 기술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율주행차의 그 기술의 안정성 문제는 UAM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날아다닌다는 거에서 오는 위험성 그게 더 있다 추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표현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위험성 묻고 그렇죠. 날아다니는 위험성 맞습니다. 더블로 가. 네. 예. 간단한 질문 하나. 네. 네네. 간단한 질문. 예, 간단하게 안 하실 것 같지만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예. 자율주행 쪽에 아까 뭐 다양한 그 상황, 그게 무슨 숫자나 계량적으로 뭐 신뢰도가 뭐 99.9%, 뭐 999% 뭐 이런 어떤 그 신뢰성 목표 뭐 이런 게 혹시 설정이 돼 있나요? 수치로 표현을 해주실 수 있는. 네, 계량적으로. 대적할 만한 수치가 네. 잠시 문과생들은 귀를 가려주시고요. 귀를 막아주시고 이과생들의 시간입니다. 예. 적용하는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항공사고는 이제 굉장히 그렇게 10의 마이너스 9승 이런 숫자를 하는 것이 한번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치명적인 사고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길에서 일어나는 교통의 상황은 사고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고형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사람보다 더 나은 실력의 주행을 하겠다라고 본다면 안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UAM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비용은 괜찮은 거예요?
UAM 같은 경우는 빠른 건 알겠는데 이거 뭐 이거 한 10분 내에 가지만은 비용이 막 10배고 이러면은 이거 뭐 무서워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2017년에 발표된 우리 서비스 프로바이더 우버의 분석을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네네. 1930년대에 영국의 런던에서 싱가포르까지 가는데요. 현재 가치로 보면은 얼마 줄 아시겠습니까? 현재 기준으로 현재 가치로 봤을 때 500만 원? 한 좌석에 1,900만 원. 1,900만 원이. 1,900만 원입니다. 1,900만 원? 네. 혹시 뭐 1등석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아마 대략 80여만 원 정도고 그다음에 13시간 정도면은 런던에서 싱가포르까지 가게 됩니다. 그 UAM에 대해서 그 2017년에 오버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초기에는 좀 비쌉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량 생산이 돼서 eVTOL의 대단 가격이 떨어지고 그다음 기술이 발전해서 그 성능이 좋아지고 효율이 좋아지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택시 요금, 우버 택시 요금 정도를 내면은 내가 그 원하는 거리를 갈 수 있는.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그 기술이 얼마만한 비용이 들어가느냐, 얼마만한 비용적인 효과가 있느냐를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뭐 이용하는데 얼마나 드느냐, 구매하는데 얼마나 드느냐 이런 것으로 그 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이 기술이 도입됨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가.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교통 혼잡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의 교통 혼잡 비율이 GDP의 3%에 달한다고 합니다. 60조 원이에요. 자, UAM이 되면은 교통 혼잡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그것으로 인한 또 시간이 절약됨으로 인해서 그 시간의 경제적인 가치까지 포함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단순히 한 번 타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뭐 자율주행 자동차 한 대의 가격과 UAM 한 대의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이게 너무 비싸.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UAM의 그 경제적인 가치는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예. 그 교통. 보통 이제 최 박사님은 아니부터 시작을 하세요. 아니, 도대체. 예. 그 교통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게 이제 자율주행차를 개발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 교통 정체를 일으키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거나 그런 효율적인 교통 운영에 실패한 거기 때문에 왜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차들은 어떻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도 줄어들 것이고 교통 정체를 일으키는 교통사고 자체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 교통 정체 분담금 감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한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비용이 네네. 자동차로 생긴 문제가 자동차로 풀 수 있다. 그렇죠. 결자해제의 마음으로. 네네. 맞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조금 절약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역시 게임 체인저는 UAM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게임 체인저라는 걸 한 3번 정도 사용하셨는데 예. 자, 우리 한기범 박사님은요? 박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기범은 그 공 던지시는 분이죠?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 미래 주인공이 될 거잖아요. 주인공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UAM이 어쩌다가 뭐 굉장히 뭐 소수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면 빨리 가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청자들 대부분 뭐 한 절반 정도 아파트에 사시고 아니면 뭐 다가구나 주택에 사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아파트 주차장에 지금 있는 그 많은 차들이 UAM이 된다. 골목에 그것이 된다. 그것이 아침 출퇴근 시간에 다 나와가지고 이제 떠서 날아다닌다. 이건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UAM이 주인공이 되려면 지금 이런 주차와 이런 걸 모두 대체를 한다고 하면 그 교통 혼잡은 하늘이라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하늘이라도 모든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빌딩 사이에 피해야 될 곳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점심을 먹고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하늘을 딱 봐요. 푸른 하늘과 구름이 흘러가는 지금 그런 걸 하는데 UAM이 날아다니고 벙벙 날아다니고 있는 하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 교통 혼잡 이런 비용도 그러니까 보조적인 수단으로서의 어떤 혼잡과
주인공으로서의 혼잡 비용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UAM이 사용 가격이 이제 기술 개발에 따라서 낮아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그 같은 속도로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성이 좋아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낮은 값에 길에서 다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에 의한 에너지 절감은 UAM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 제가 말씀을 교통 정체하는 동안에 지금은 운전을 하고 전방 주시 이런 운전 노동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교통 정체가 나에게 시간도 공간도 낭비의 요소인데요.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되면 그 정체하는 동안에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목적지까지 차가 알아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모바일 내가 업무를 본다거나 어떤 더 효과적인 일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정체가 두렵지 않은 더 이상 정체가 아니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한 가지. 저 왜 안 나오시나 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오실 때가 됐는데. 예. 아니 처음에 마차가 대부분일 때 누가 자동차가 다니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약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자율주행차의 장점으로 공유 경제를 하고 차량이 줄고 해서 교통 정체가 준다고 했는데, 이건 자동차 제조사에서 들었을 때는 상당히 그 암울한 어떤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 자율주행으로 가면서 이게 그 우리가 고용 창출 면에서 또 택시 운전기사님들이 또 이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일자리가. 그 다음에 보다 명확한 거는 도로가 있는 데만 갈 수 있는 거지. 도로가 없는 데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도로가 없는 데도 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떡하실 건지 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목소리는 한 개만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질문이 짧은 시간에 3개였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에서 공격을 하시면 손해실 텐데. 우선 첫 번째. 걱정해 주시는 건가요? 예. 네, 우선 첫 번째. 자동차가 준다고 해서 자동차 회사가 수지가 안 맞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량 대수보다도 굉장히 프리미엄으로 고가화되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 등록 대수가 준다. 이것은 염려할 바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너무 흥분을 하셨어요. 네. 택시기사분들. 네네. 일자리. 세탁기 생겼다고 세탁소가 줄었습니까? 인공지능 개발한다고 해서 인공지능 연구자가 줄었나요? 아닙니다. 다만 예상되는 것은 그 택시 일자리가 이제 택시와 기존 산업 그런 대중교통과 물론 이 신기술이 항상 시장에 부딪힐 때는 마찰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야 되고 이 신기술이 더 잘하는 분야 그럼으로써 기존의 주력 산업들이 보다 더 일자리가 고도화되고 다른 일자리가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고는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세 번째가 도로. 아주 그냥 보조 역할을 잘하고 계시네요. 도로가 없는 곳은 어떻게 할까요? 없는 곳. 그것을 위해서 자율주행차의 유형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승용 타입이고요. 두 번째는 운전석이 아예 없는 박스형 차로 저속으로 갈 수 있는 차고요. 세 번째는 아예 택배 배송 물류 로봇처럼 차도가 아닌 곳도 잘 다닐 수 있고 지금 자율주행 차에서도 비포장 도로 또는 한 차선이 쭉 주차되어 있는 그런 이면도로까지도 잘 주행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잘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설아 박사님께서는 뭐 혹시나 이면 도로를 간다고 하더라도 산 넘고 강 건너서 자율주행차 가려면 빙 돌아가거나 다리까지 찾아가야 되거나 못 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요즘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길이 꽉 막혀버리면은 아무리 날고 있는 자율주행차도 그 환자 긴급하게 수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긴급 물자를 호송한다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UAM에 좀 양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충분히 양보하겠습니다. 죄송한데 갑자기 또 양보한 단어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포근해졌네요. 이런 거 자주 씁시다. 예.
네, 두 박사님에게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언은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황 박사님부터. 항공 기술의 특성상 부품과 기술을 그냥 뭐 지상에서 개발했다고 해갖고 이거를 그냥 항공기 상업화된 항공기에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사전에 비행 시험까지 해서 비행 실증을 통해서 거의 인증 전 단계 성숙도가 6 정도 수준까지 개발이 돼야 나중에 이제 상업화된 그 항공기 eVTOL 개발에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국내에 있는 항공과 관련된 이 부품 기업들이 그 장벽을 넘지 못해갖고 우리 부품을 항공기에 탑재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국가의 국고를 지원해서 뭔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우리 국가에서 생각을 가지시고 그 기술이나 부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좀 마련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일단 직립보행 동물이기 때문에 날개가 없어서 슬퍼 보이기도 하지만 새가 아닌 다음에는 이 땅바닥에 굳건하게 딛고 일어서는 이런 자율주행차가 조금 더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 곁에 다가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게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중교통 또는 택시 산업 등과 같이 그런 기존 산업과 갈등이나 마찰 없이 잘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안전한 기본, 편의는 선택 기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저도 연구 개발에 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혁신 기술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회의 창이 열리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나라 항공에서는 후발이었지만 UAM 시장에서는 우리 박사님께서 열심히 연구를 하셔서 우리나라가 진짜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또 이 기술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크게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저도 사실 UAM에 대해서 모르던 부분들을 오늘 많이 알게 된 그런 시간이었고요. UAM 정말 중요한 기술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개발을 해야 되는 기술이라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UAM이 이제 빛나는 조연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저희가 주연은 할 테니까 빛나는 조연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 박사님께서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를 쓰셨다면 우리 박 박사님은 주인공이라는 단어를 한 10회 이상 사용하셨습니다. 예. 이 주조연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미래 이동 교통수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연 우리 미래를 결정지을 교통수단은 무엇일지 저희 제작진은 고민과 고민을 했습니다. 결과는 그 어느 하나 버릴 수 없습니다. 두 교통수단 모두 여러분께 선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들어봤는데 어떻게 버려요? 이걸 아니 하늘도 가야 되고 땅도 안전하게 가야 돼. 발도 디디고 날개도 달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버립니까? 예. 앞으로도 이 두 분야에서 이 두 박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진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리라 믿을 거고요. 또 그로 인해 우리 삶은 윤택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네 분의 박사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기술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